지난 10월 스페인 발렌시아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22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리비 양식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200만 유로의 빚더미에 앉은 28살 여성 사업가가 있었죠.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한국 통영에서 날아온 한 소식이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10년 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산물 기업을 일군 젊은 여자 사업가가 스페인 진출을 선언한 것이죠. 두 여성의 만남이 유럽 수산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바르엠 가리비 양식장 3대 경영자 다프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네요. 차가운 병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발렌시아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거친 파도 너머로 우리 양식장이 있었죠. 짙은 회색빛 하늘 아래 곱슬거리는 제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녹색 눈동자를 적시는데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발렌시아에서 가장 큰 가리비 양식장을 일구신 분이었어요. 50년 넘게 바다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문을 수산업계의 자존심으로 만드셨죠. 그런 할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떨리는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생 바다만 보고 사신 분이라 무뚝뚝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바르엠 가문의 희망이 되어달라 말씀하셨어요. 발렌시아 수산조합의 이사직을 30년간 지내신 아버지는 할아버지만큼이나 완고하신 분이에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는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현대화를 주장하는 저와 종종 부딪히곤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발렌시아 해양대학교 수산양식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후 양식, 품질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한 제가 아버지의 자랑이었답니다. 가슴 한켠에는 유럽 최고의 가리비 양식장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23세 젊은 후계자였죠. 그런데 운명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5년 전 어느 봄날 우리 양식장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찾아간 마드리드 수산업 박람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유럽 최대 수산물 유통회사의 신임 이사였죠. 서로의 꿈을 나누며 보낸 6개월간의 시간이 마치 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제 심장 속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생명의 떨림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죠. 그에게 연락할 방법도 할 용기도 없었어요. 결국 홀로 맞이한 출산의 순간 다프니타가 제 품에 안겨왔을 때 그 작고 여린 손가락이 제 손을 꼭 붙잡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그 작은 생명을 혼자서라도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28살 딸이 아이를 키운다는 현실이 아버지께는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이었나 봐요. 저희 집 식탁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프니타의 첫 웃음, 첫 걸음마, 첫 말.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그 차가운 시선이 제 심장을 꿰뚫을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5살 된 다프니타를 홀로 키우면서도 양식장을 위해 이를 악물었어요. 밤새 울던 아기를 달래고 나서도 새벽부터 양식장으로 달려가 일했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후 양식 품질관리 자격증을 따내고 스페인 청년수산인 연합회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됐답니다. 매년 200톤의 최고급 가리비를 생산하는 우리 양식장은 발렌시아를 대표하는 수산기업으로 우뚝 섰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제 앞에 닥칠 더 큰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올 줄은요. 매일 아침 다프니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양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제게 작은 기쁨이었어요. 20명의 직원들이 가족처럼 어울려 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뤄낸 성과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연간 200톤의 최상급 가리비를 생산하며 발렌시아 최고급 레스토랑 체인들과 거래하는 우리 양식장은 업계의 모범이 되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전통 석조 작업장은 여전히 굳건했고 제가 새로 도입한 최신 설비를 갖춘 관리동은 현대화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지난달 29일 새벽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시작된 폭우는 발렌시아를 집어삼켰죠. 시속 120km의 강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거셌어요. 8시간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답니다.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본 광경은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성인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지나가던 차들이 마치 종이배처럼 떠내려가고 있었죠. 도로 곳곳이 붕괴되면서 아수라장이 된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하루 동안 발렌시아에서만 2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더군요. 차오르는 물살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학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는데 눈앞에서 양식장 시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죠. 3대째 이어온 석조 작업장마저 흙탕물에 잠기고 최신 설비를 갖춘 관리동의 유리창이 강풍에 박살나는 광경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결국 시설의 90%가 파손되었고 직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리비 대부분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부의 대응은 실망 그 자체였어요. 2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재난 앞에서 그들은 서류 한 장 들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재난지원금은 약속했지만 관료주의적 절차에 막혀 지원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심지어 피해 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분노를 샀죠. 보험회사들도 이런 대형 재난은 보장 범위를 초과한다며 심사를 미루기만 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쓰러지셨어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사신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의식이 있을 때마다 내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걸 선택하지만 않았어도 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니 더욱 괴롭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다프니타 앞에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하죠. 어린 딸의 눈빛에서 절망이 느껴지지 않게 하고 싶으니까요. 양식장이 무너진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제 딸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랍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제는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회계사가 들고 온 서류 더미 속에서 아버지께서 몰래 진행하신 시설 확장 공사 계약서를 발견한 거예요. 무려 200만 유로, 우리 연간 매출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부채였죠. 아버지께서 저를 믿지 못하셔서 홀로 추진하신 현대화 계획이었나 봐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년 넘게 함께한 직원들마저 하나둘 퇴사서를 내밀었고 발렌시아 최고급 레스토랑 체인들은 계약 파기 통보를 해왔답니다. 병실에서 간병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다프니타는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 구경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목이 메어와 말을 잇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딸아이가 불안해할까봐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거라고 다프니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이야기해주곤 하죠. 매일 아침 양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청년 수산인 연합회 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것뿐이에요. 포구에 쓸려간 양식장 잔해 속에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찾아내고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복구해 나가고 있어요.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다프니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답니다. 매일 새벽 잠든 다프니타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해요. 과연 제가 바르엠 가문의 수산업 전통을 잇는 사업가의 꿈과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 무너진 꿈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려. 그리고 그 희망은 어쩌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려. 병실 창가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보낸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다프니타는 유치원에 등원하고 아버지는 늘 그렇듯 깊은 잠에 빠져 계실 때였죠. 휴대폰을 무심코 넘기다가 발렌시아 경제신문의 한 기사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아시아의 진주가 발렌시아에 상륙하다. 바다의 진주. 한국 프리미엄 굴 전문점 오픈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갈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통영에서 온 천주연 대표님은 저와 똑같은 처지였더군요. 20살의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수산업에 뛰어든 여성이었어요. 그것도 굴이라는 까다로운 품목으로 시작해 유럽 수출기를 연분이라니 10년 만에 150억 원 규모의 무역회사로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된 틈을 타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발렌시아 신항의 새벽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현대식 건물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우리 양식장의 오래된 석조 건물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통유리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실내는 더욱 놀라웠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산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디지털 월에서는 한국 통영 앞바다의 풍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미래의 양식장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요.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처음 본 건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수조를 닦고 있는 한 여성이었어요. 수수한 차림새의 머리도 단정하게 묶은 채로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당연히 주방 직원이신 줄 알고 천주연 대표님의 웨어러바우츠를 여쭤봤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본인이 바로 천주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150억 매출의 기업 대표님이 직접 수조를 관리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제 이름을 먼저 아시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발렌시아 수산업계에서 손꼽히는 젊은 여성 경영인이라며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전통 수산업계에서 여성 사업가의 설 자리가 얼마나 좁은지 잘 아시는 분이라 더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요. 라이브 수조 앞에서 마법 같은 광경에 감탄사를 연발하자 천 대표님은 모니터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통영 바다에서 시작해 발렌시아까지 굴이 이동하는 실시간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죠. 일본도 시도했다 포기했고 중국은 시도조차 못했다는 24시간 배송 시스템이란 설명에 더욱 놀라웠답니다. 옆 수조에서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산소 방울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자 천 대표님은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IoT 센서로 굴의 상태를 감지해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최고급 레스토랑들도 탐내는 한국만의 기술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갑자기 걸려온 일본 수산물 회사와의 화상 미팅 요청이 더욱 놀라웠어요. 100년 역사의 일본 기업이 한국의 스마트 양식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천 대표님은 수산물은 전통이 아닌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 방식만 고집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깊은 울림이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중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주방이 분주해졌어요. 천 대표님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조작했고 곧 신선한 굴이 담긴 트레이가 주방으로 올라왔죠. 프랑스 출신 셰프는 노르망디에서도 불가능한 신선도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천 대표님은 빅데이터로 관리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시며 담담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수산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만 고집하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천 대표님의 표정이 문득 달라지는 걸 느꼈답니다.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시며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무슨 수산업이냐며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잊히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딸아이가 고열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던 날 마침 중요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었대요. 결국 아픈 아이를 아는 채로 바이어와 화상 미팅을 진행했다는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다프니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얼마 전 다프니타가 감기로 열이 났을 때 저도 양식장 일 때문에 곁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전통적인 수산업계에서 여성 사업가로 버티는 것도 힘든데 아이까지 챙기며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천 대표님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제 현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분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 인정하는 기업가가 되셨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바다에서 자랐지만 같은 꿈을 꾸며 비슷한 길을 걸어온 동지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토록 찾던 희망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천주연 씨의 표정이 문득 진지해졌어요. 저희 바르엠 양식장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발렌시아 대홍수 직후부터 저희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왔다고 해요. 한국의 스마트 양식 기술이 저희 양식장 재건에 도움이 될 거란 확신에 이번 레스토랑 오픈도 서둘러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미 유럽 시장을 장악한 기업가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저희를 돕겠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양식장의 전통적 가치나 부지를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수산업계에서 20년을 보내며 배운 건 결국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거였으니까요. 천주연 씨는 그런 제 마음을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연간 200톤의 굴을 유럽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스페인 내 5개의 고급 식당, 체인과의 독점 계약 체결 과정까지 이 모든 경험을 저희와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배경화면 속에는 10년 전 통영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채 노트북으로 수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수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여기는 문화 덕분이었다는 거려. 천주연 씨는 말해줬어요. 통영의 작은 어촌이 세계적인 수산물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온 덕분이라고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기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유하며 더 큰 혁신을 이뤄낸 거죠. 한 스페인 수산물 교역협회 임원이라는 화려한 직함.
뒤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죠. 스마트 양식 기술 컨설팅도, 수출 노하우 공유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발렌시아의 흐린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비록 홍수로 양식장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전통과 천주연 씨가 보여준 한국의 혁신이 만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발렌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요. 천주연 씨와 함께 꿈꾸기 시작한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발렌시아 국제수산물 품평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 양식 기술을 유럽에 처음 선보이기 위해 밤낮 없이 준비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발렌시아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반짝이던 날이었어요. 다프니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천주연 씨와 약속한 품평회 준비 회의를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죠. 국제수산물 품평회까지 단 일주일,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새로 설치된 스마트 양식장에 들어서자 청량한 바닷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천주연 씨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최신 IoT 센서들이 수조 곳곳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며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죠.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질 상태를 점검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에서 정상 작동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답니다. 천주연 씨가 환한 미소와 함께 시스템 구축의 완성을 알렸어요. 유럽 최초로 도입되는 한국의 스마트 양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된 순간이었죠. 이제 우리는 품평회에서 전통 양식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나 봐요. 그날 저녁, 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죠. TV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긴급 뉴스 속보에 우리 모두 숟가락을 놓았어요. 중국산 가짜 한국 굴이 유럽 전역에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위생검사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내용에 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미 시장 점유율의 40%를 잠식했다는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더 큰 폭탄이 떨어졌어요. 마누엘 로드리게스가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발렌시아 수산물협회 회장이자 EU 수산위원회 스페인 대표로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국산 굴 전체에 대한 안전성 의심을 제기했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수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한마디에 우리의 매출은 하루 만에 75%나 급감했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해온 분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더 가슴 아팠죠. 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병실을 서성이며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천주연 씨가 태풍이 몰아치듯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강한 눈빛으로 말했죠. 우리에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무기, 바로 기술이 있다고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자신감이 전해졌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천주연 씨의 한 통의 전화로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가팀이 즉시 파견됐고 우리는 아버지의 병실 한켠에 임시 상황실을 꾸렸죠. 아버지도 달라지셨어요. 링거를 맞으시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셨고 직원들은 교대로 밤을 새우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도왔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일본의 한 대기업이 6개월이나 걸려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품질 인증 시스템을 우리는 단 일주일 만에 도입했거든요. 시스템은 믿기 힘들 정도로 직관적이었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굴이 언제 어디서 생산되어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심지어 양식장의 수질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IoT 센서로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게 한 것은 전 세계 수산업계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혁신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솟아났어요. 어느 날 다프니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서 들려줬는데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발표하라고 했더니 우리 양식장과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현지 어민들이 하나둘 병실로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웠어요. 마누엘의 독점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변화를 꿈꾸지 못했던 그들도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협력을 제안하는 어민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천주연 씨는 망설임 없이
기술 공유를 약속했어요.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든든한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단순한 동맹군을 넘어 마누엘의 독점 체제에 지쳐있던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답니다. 아버지의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발렌시아의 바다를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꿈이 이제는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발렌시아 국제 수산물 품평회 전날이 되었어요. 병실은 마치 작전 사령부 같은 분위기였죠. 현지 어민들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들이 병실 벽을 가득 채웠고 직원들은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 마누엘이 어떤 방에 공작을 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천주연 씨의 눈빛만은 달랐답니다.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죠. 라며 천주연 씨가 제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유럽 최대 수산물 품평회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오히려 설레는 표정으로 태블릿을 넘기며 마지막 리허설을 점검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렌시아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아래 전 유럽의 수산업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검은 정장 차림의 EU 식품안전청 심사관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고 현지 언론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우리를 향해 몰려왔죠. 특히 마누엘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최전열 중앙에 자리 잡은 그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수트 차림으로 우리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마치 서커스의 광대를 보는 듯한 그 표정에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답니다. 천주연 씨가 준비한 실시간 품질 검증 시연이었죠. 투명한 수조 안에서 신선한 굴이 호흡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어요. 천주연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IoT 센서의 데이터를 설명했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굴의 생산부터 운송까지의 모든 여정이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펼쳐졌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의심 어린 눈빛은 호기심으로 다시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죠. 심지어 EU 심사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부스로 몰려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흥분이 느껴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이에요. 저들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마누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발렌시아 컨벤션 센터의 웅장한 메인홀을 가득 채웠을 때 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어요. 무려 300여 명의 청중들 앞이었죠.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수트 차림의 그가 우리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천주연 씨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태블릿을 조작했을 뿐이었답니다. 천주연 씨가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입을 열었을 때 회장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트레이스 시스템으로 모든 굴의 이력이 실시간 추적된다는 설명과 함께 대형 LED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떴거든요. 새벽 3시 칭다오 항구의 한적한 창고. 마누엘이 중국 업체 대표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영상 하단에는 GPS 좌표와 날짜,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고 그들이 주고받은 서류까지 똑똑히 보였죠. 마누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항변하는 마누엘을 뒤로하고 천주연 씨는 더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답니다. 태블릿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동시키며 현장에서 즉석 품질 검증을 제안했어요. 마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처럼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완벽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고 했죠. 우리 제품과 마누엘의 수입굴, 그리고 다른 나라 제품들을 편견 없이 비교해보자는 거였어요. 앞줄의 미셸 심사위원이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의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을 차용한 것에 흥미로워 보였죠. 수산물 품평회 70년 역사상 이런 현장 검증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실시간으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심사위원들의 눈을 완전히 가린 채 진행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하는 동안 미슐랭 투스타 셰프인 장-류 기카르가 먼저 나섰어요. 그는 최근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의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 방식에 찬사를 보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노르망디 굴과 비교해보고 싶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심사 참여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의 참여 선언에 회장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해 심사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조리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죠. 조리실에서는 각국의 굴이 무작위로 선택되어 순서도 알 수 없게 섞였어요.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6개국의 굴이 똑같은 흰 도자기 접시에 담겨 알파벳 스티커만 붙은 채 심사장으로 들어왔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이 검은 천으로 가려지는 순간 회장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특히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피에르 심사위원이 첫 번째 시식자로 나섰을 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더군요. 최근 방송에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극찬했던 터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거든요. 한 입 신중하게 시식이 이어질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IoT 센서가 측정한 각 샘플의 신선도 수치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표시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가들의 미각이었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D샘플의 놀라운 신선도에 감탄하는 소리, B샘플에서 느껴지는 강한 항생제 맛에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 특히 F샘플을 맛본 피에르 심사위원의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그는 눈가리개를 벗어던지며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통영 앞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맛이라고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천주연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는데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때 전광판에 결과가 떴어요. F샘플이 만점. 바로 우리 것이었답니다. 순간 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마누엘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이후 식품안전청장이 떨리는 손으로 특별 인증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수산업이며 한국이 그 미래를 보여줬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룬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 그리고 정직이 통하는 순간의 감동이었답니다. 천주연 씨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식회가 끝나고 이후 식품안전청장이 특별 인증서를 건네는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 뒤편의 문이 강하게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섰죠. 마누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울리는 블록체인 알림음이 그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있었거든요. 마누엘의 입에서 짧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6개월간의 불법 거래 기록이 시간별, 장소별로 정확하게 펼쳐졌답니다. 중국 청도의 불법 양식장 좌표부터 위조된 한국산 인증 마크의 일련 번호까지 그가 지워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증거가 블록체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순간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항생제 수치가 기준치의 5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그의 레스토랑도 마누엘에게서 굴을 공급받았으니까요. 순식간에 회장이 발칵 뒤집혔죠. 고급 레스토랑 오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누엘을 향해 쏟아졌어요. 마누엘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봉쇄된 후였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지우려는 순간 천주연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블록체인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유럽 수산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거물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마누엘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후 식품안전청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기술의 혁신이 정직하지 못한 관행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발렌시아 수산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마누엘의 체포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피해 업체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법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후 수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가 병실에서 아버지께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던 날이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죠. 처음으로 아버지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어렸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 때문이었을 거예요. 병실 한켠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우리 양식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도입한 AI 기반 수질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고집센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제 무릎에 앉아 한글 공부에 열중인 다프니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며칠 전 이후로부터 스페인 최초의 K수산물 공식 수입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이제는 손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더군요. 양식장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석조 건물 안에 최첨단 스마트 양식 시스템이 조화롭게 자리 잡았어요. 자동화된 먹이 공급 장치가 시간마다 정확한 양의 먹이를 공급하고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수질과 가리비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양식장을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천주연 씨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답니다. 기술 도입부터 시스템 안정화까지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우리 양식장의 변화를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특히 놀라운 건 일본의 대형 수산 기업들이
우리 양식장을 견학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그들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우리 양식장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더군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기술 자문을 요청해왔을 정도랍니다. 일본과 중국의 수산업계 대표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문득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들려주셨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양식장 이야기가 아니었더군요. 다프니타를 잘 키워달라는 부탁이었대요. 눈을 감으시면서도 증손녀의 미래를 걱정하셨다는 말씀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전통과 체면만을 중시하던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큰 무게를 안고 계셨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와 천주연 씨를 따로 불러 여성사업가 지원재단 설립을 제안하셨거든요. 발렌시아 수산업계에서 고립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우리처럼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천주연 씨에게 자문을 구하시더군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병실은 잠시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수산업 혁신상 시상식, 시상대에 오르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살의 어린 미혼모로 시작된 힘겨운 여정,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천주연 씨와의 운명 같은 만남까지.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날 밤, 천주연 씨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그런 희망찬 시작이었답니다. 이제 우리 양식장은 한 스페인 수산업 협력의 모범 사례로 불린답니다. 다프니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보며 뿌듯해하시죠. 천주연 씨와 맺은 글로벌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의 꿈은 이제 유럽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어요. 발렌시아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이뤄낸 작은 기적이 다음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양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한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